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노인 저혈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전에 해부 생리, 그다음에 병태 생리에 이어서 오늘은 3편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과 치료 방법들이 다 소개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안 좋은 자세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체중을 조절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영양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물리 치료, 그리고 또 뭐 연골 주사, 뭐 골수, 뭐 줄기세포 주사 이런 것들을 포함한 주사 치료, 그리고 또 뭐 찢어진 연골판을 손본다든지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시술이라고 보통 하는 관절 내시경 치료, 또 이제 휘어 있는 다리를 똑바로 피는 절골술,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인공 관절 수술까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고 행하고 있고,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예방과 치료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자세 습관, 이제 안 좋은 자세와 습관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또 자기 관리로서 또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 안 좋다고 하는 비만, 이런 체중 관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 내가 이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와 생활 습관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알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이제 서양하고 동양에 있어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사람들이 앓게 되는 그 빈도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뭐 서양하고 동양하고 인종의 차이도 있으니까 그런 유전적인 차이도 있을까, 아니면 뭐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을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어떤 차이 때문에 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더 잘 생기게 되는지, 그런 차이들이 어떤 위험 인자가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있기에 어떤 자세들, 생활 습관들이 안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걸 알고 피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고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소개시켜드리면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이 연구는 제목이 일본과 미국,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사이에 무릎과 손의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실제로 이제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이제 동양에서 그게 더 많은지를 보고, 또 그게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걸 이제 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보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본에서 동양에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이 훨씬 많았고, 그게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 일본과 미국의 도시에 있는 노인들을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났고,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은 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건데 영어로 해서 복잡하지만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릎 관절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미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많았다. 근데 보니까 미국 사람이 뭐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비만이 많았다. 그래서 비만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안 좋은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에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퇴행성 관절염이 많았다. 근데 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쪼그리기, 굽히기, 무릎을 쓰는 활동들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다르게 전통 일상생활 방식에서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다. 그 생활 방식이 뭐냐 보니까 다다미, 재래식 화장실 이런 게 이제 서양하고 미국하고 다르게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생활 방식으로 무릎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결론을 내리고 있고, 지금 일본은 옛날 재래식 전통 생활 방식과 다르게 이런 다다미나 재래식 화장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런 생활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이제 흔하게 생겼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빈도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다다미 방식의 생활을 하면 바닥에 앉고 무릎을 굽히고 이런 활동들이 많게 되고, 이렇게 소파에 앉는 서양식 활동에 비해서 무릎을 많이 굽히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화장실도 옛날에 우리도 많이 쓰는 이런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무릎을 더 많이 굽히게 되고, 이런 양변기를 쓰는 서양인들에 비해서 무릎을 더 많이 굽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그 연구 결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뭐 그렇게 앉아 있고 뭐 아니면 화장실 가고 하루에 몇 번 간다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무릎 상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무릎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번 한 번 쓰는 게 이제 100번 중에 한 번은 이제 별게 아닐 수 있어도 100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돼서 10이 되고 100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 빈도가 또 이런 영향에 많이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물을 몇 번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연구에서 보면 하루에 1년에 사람이 한 190만 번 정도의 만보를 걷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걷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굽히고 하는 이게 우리가 폴더블 폰이라고 그래서 뭐 삼성에서 아주 첨단 기술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구부렸다 폈다 쓰는 전화들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봐도 이제 이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튼튼해. 이 정도에서 더 고장 나는 건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해서 테스트하는 게 한 20만 번 정도라고 그래요. 20만 번 정도 고장이 안 나면 튼튼해서 쓸 수 있다. 이 정도면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1년에 190만 번 이상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하루에 이제 서양 연구이기 때문에 45번 이상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또 계단 이런 걸 다 따져서 보면 하루에 무릎을 쓰는 게 굽혔다 폈다 쓰는 게 하루에만 해도 한 3,000번에서 6,000번 정도를 구부렸다 폈다고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자세를 피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조금의 영향을 미쳐도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많이 이제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거야 뭐 이제 다 비슷하겠죠. 걷는 거 뭐 더 많이 이상하게 걷는 것도 보행은 이제 일반적일 텐데 그거 말고 우리가 차이가 나게 볼 수 있는 무릎을 많이 쓰는 걸 보면 바닥에 앉고 일어서는 그런 동작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영향을 미칠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앉고 일어나는 바닥에 앉는 그런 자세들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라크에서 이제 나온 연구인데 제목은 일상생활,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들이 무릎과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에 있는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봐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서로 비교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 양식이 어떤지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앉아 있거나 뭐 이런 자세에서 어떤 걸 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긴다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복잡한데 이걸 정리해서 보면 바닥에 앉기를 한 사람, 여기 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바닥에 앉기를 한 사람은 80명 중에서 70명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앉기를 하루에 3시간 이상 많이 한 사람에서 8명 중에 7명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바닥에 앉기를 많이 할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겼다. 이런 이제 연관 관계를 알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쪼그려 앉는 거. 이제 바닥에 쪼그려 앉는 게 하루에 뭐 한 3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뭐 봐서 한 70명, 80명 중에 더 이제 한 60명 이상에서 더 많이 생겼다. 그리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았을 때도 훨씬 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바닥에 앉는 거 그리고 그 앉는 자세 중에서 쪼그려 앉기나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무릎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지금 이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뭐 직업 관련 연구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겼다. 이래서 우리가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거나 그랬을 때 무릎에 안 좋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이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안 좋은 바닥에 앉는 자세를 보면 양반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거나 뭐 비스듬히 앉아서 꼬고 있거나 이런 자세들이 다 무릎에는 안 좋은 바닥에 앉는 자세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자세히 보면 양반다리 한다든지 연꽃 자세라고 해서 발을 이제 위로 올려서 한다든지 무릎을 꿇고 앉는 거 또 W자로 앉는 거 쪼그려 앉는 거 또 이런 게 좀 이제 심하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릎을 많이 굽혀 앉고 그렇게 옆으로 틀어 앉고 이런 자세들이 전부 다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앉는 자세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왜 무릎에 안 좋으냐면 무릎을 굽히게 되면 폈을 때 무릎의 앞쪽에 슬개골하고 이 뼈에 걸리는 압력이 무릎을 굽히게 되면 굉장히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힌 자세로 오래 돼 있으면 여기 압력이 많이 가서 요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에 물렁뼈에 압력이 많이 가니까 여기에 부담을 주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손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많이 굽히게 되면 이 무릎 우리 이제 뼈 사이에 연골판 우리가 이제 도관이라고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이 요 사이에 있게 되는데 무릎을 많이 굽힐수록 이 뒤에 이게 찡기게 돼서 서로 이제 눌려서 그래서 이 연골판에 압력이 가서 결국 종국에 가서는 연골판이 파열되거나 찢어지는 다시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위에 뼈와 아래 뼈 사이에 무릎의 이 뼈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 조직이 있는데 이게 많이 굽히게 되면 이게 눌려서 찡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병태 생리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또 자세한 그 기전은 알 수가 있으실 텐데 어쨌든 무릎을 많이 굽히게 되면 무릎 앞쪽에 압력이 많이 가서 연골에 부담이 간다. 그리고 많이 굽힐 경우 뒤쪽에 뭐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에 압력이 가서 그 연골판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릎에 부담을 줄이는 바닥에 앉는 자세는 무릎을 굽힌 게 아니라 이렇게 핀다든지 무릎을 핀데 계속 피고 있으면은 무릎에 이제 힘이 들 수 있으니까 약간 쿠션 같은 걸 해서 약간 굽힌다든지 아니면 살짝 굽힌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자세를 하지 않고 무릎을 꿇거나 양반 다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지 이제 허리가 몸이 앞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허리 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릎을 이제 꿇고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하고 앉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펴서 허리에 부담이 되고 체중이 뒤로 넘어갈 때는 벽에 기댄다든지 쿠션을 댄다든지 이런 식의 자세가 더 이제 무릎에 또 부담이 적은 앉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는 무릎을 굽히거나 양반다리하고 쪼그리지 말고 무릎을 핀 자세가 좋고 무릎을 계속 펴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될 때는 뭘 받쳐서 약간 구부리게 그리고 허리가 뒤쪽에 뭐 체중이 뒤로 넘어가서 허리에 부담이 될 때는 이렇게 지지대를 두는 그런 자세가 무릎에는 부담이 없는 앉아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무릎을 구부리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오래 하고 있으면 무릎에 이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경우들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이제 손주나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손주를 보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업어줘서 그럴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난 업어주지 않아요. 뭐 요새 누가 허리 아파서 못 업어줘요. 그냥 허리 안 업어주진 않고 그냥 아기 보는데 무릎이 아파요.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기를 보다 보면 이제 아기들이 키가 작으니까 어르신들이 아기를 봐줄 때 뭐 이렇게 눈높이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랑 이렇게 마주하려면 이제 몸을 이제 낮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까 앉을 때 앉는 자세에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많이 해서 무릎의 통증을 이제 호소하고 무릎이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릎이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김장하고 나서 이제 무릎이 불편하고 이렇게 와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런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그럼 무릎에 부담이 돼서 이게 뭐 이제 한두 번 있을 땐 잘 모르다가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부담이 많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장시간의 작업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들은 결국은 누적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면 우리가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아니면 뭐 노인회관이나 고스톱 치는 경우가 있죠. 바닥에서 되게 하는데 고스톱 칠 때 뭐 10분, 20분 치는 거 아니고 뭐 1시간 이렇게 칠 수 있고 뭐 고스톱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뭐 침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뭐 10원짜리 뭐 이런 거 치고 그러는 건 뭐 부담되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침목이나 여러 이제 치매 예방 이런 도움이 있긴 하겠지만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무릎이나 허리에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 이제 어떤 분이 제일 이제 무릎이 안 아플까요? 여기 보면 이분이 제일 안 아프시겠죠? 이 어르신은 의자에 앉아서 무릎도 구부리지 않고, 그리고 허리 아픈 것도 이쪽에 팔로 받치고 있고 잡고 있어서 허리도 똑바로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오래 앉아 계셔도 무릎이나 허리에는 별로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6분 앉아 계신 어르신 중에서는 이분이 제일 좋은 자세고, 그 다음으로는 이 어르신은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시고 이제 하고 있지만 약간 몸을 앞으로 숙여서 허리에 이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팔로 잡고 계시니까 나을 거고, 바닥에 앉은 4분 중에서는 이분이 제일 낫죠. 그냥 무릎을 이제 꼬부리거나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지 않고 무릎을 펴고 이제 쿠션을 받치고, 이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대개 사람이 무릎이 아프면 제일 편한 자세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찾아가게 돼서 아마 무릎이 불편해서 이렇게 장시간에 붙이 계실 거고, 근데 이렇게 보면 허리가 굽혀 있으니까 허리는 불편하실 거고, 그래서 이 어르신은 보면은 이제 피도 많이 드시고 많이 이제 따셨을 것 같아도 허리도 구부러 있고 다리도 양반다리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돈은 따셨을지 몰라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오래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며느리 같고 시어머니 같은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제 양반다리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세도 안 좋고, 이제 어르신은 또 양반다리에다 앞으로 허리까지 굽어 있으니까 무릎에 허리에 다 안 좋으실 거예요. 이러고 1~2시간 정도 이제 고스톱 치고 나면 그럼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허리고 무릎이고 제일 안 아픈 분은 아마 여기 주무시고 계신 아드님일 것 같은데, 허리도 괜찮고 무릎도 괜찮을 텐데 아마 자세가 이래서 어깨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있을 때 장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뭐 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해야 되는, 김장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 어르신처럼 다리를 좀 뻑치고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이쪽은 좀 구부리고 있는데 이쪽도 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자세들이 무릎에는 좀 부담이 덜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의자를 받쳐서 무릎을 과하게 구부리는 거를 막고 있어서 무릎이 부담은 덜 할 텐데, 근데 여기 닿아서 무릎을 구부리고 있어서 그래서 좀 폈으면 하는, 근데 이제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무릎엔 제일 좋죠. 다들 서서 하고 계시고 무릎엔 크게 부담이 안 될 텐데, 장시간이 돼서 무릎에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앉아서 잠깐 쉬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고개를 많이 숙여서 이제 목이나 이런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중간에 피고 하시고, 이런 자세가 무릎에는 부담이 좀 앉아서 하는 것보단 덜 된 자세가 될 거고, 여기도 보면 미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돈이 다 달러인데 여기 뒤에 수영장도 보이고, 다 앉아서, 미국에 가서도 고스톱은 하시나 봐요. 근데 사진에 보니까 하시고 즐기고 계신데 다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무릎에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무릎의 자세 중에서 프라나야마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심호흡하는 그런 뭐 단전, 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자세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자세들을 보면 다 무릎을 과하게 굴곡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명상을 할 때 하는 자세라고 그러는데, 의자에 앉는 자세를 빼놓고는 다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명상하고 이런 건 다 좋지만, 이렇게 장시간을 할 때는 내 정신 건강은 좋을지 몰라도 무릎에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요가의 자세인데, 요 자세는 빼고 다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뭐 건강이 뭐 유연하고 다 좋을지 몰라도 무릎에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자세다. 야고보 사진인데, 예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낙타 무릎으로 유명하죠. 낙타 무릎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무릎인데 많이 구부려서 이렇게 돼서 이제 뭐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무릎 되는데, 아마 그 자세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을 꿇고 많이 해서, 그래서 이런 자세를 많이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와 명상 다 좋지만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편안한 기도 의자 이런 것도 시중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덜 하라고 이런 것도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할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 명상에서 정신 건강도 좋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뭐 내 무릎을 이제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이 자세가 좋지는 않죠. 허리가 이제 많이 굽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는 것보단
의자에 앉아서 무릎에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무릎을 위해서는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닥에 앉을 때 자세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그래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되지 않는 그런 자세는 피해야 되는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에서 무릎을 많이 구부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고, 좋은 자세는 무릎을 약간 펴거나 구부리거나 그래서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받침대를 주는 게 그런 게 우리 무릎에는 좋은 바닥에 앉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앉았으면 또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일어날 때도 또 무릎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어날 때 무릎을 많이 굽혀서 빨딱 일어날 수 있죠. 힘도 좋고 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무릎이 과도하게 굴곡이 되고 일어나면서 힘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많이 굴곡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앉아 있다가 일어서게 되면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굽혀서 일어나게 되면 무릎에 부하도 많이 가고 힘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많이 굽히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부담이 많이 가고, 많이 구부렸을 때는 연골판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좀 약해져 있는 무릎에는 몇 번의 자세로 이게 이제 그 파열로 연결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많이 구부린 상태로 일어나면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무릎에 일어나는 방법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쪽 무릎을 굽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손으로 짚어서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면, 그러면은 이런 무릎에 과도한 굴곡으로 인해서 힘이 받거나 연골이나 연골판에 부담을 주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을 때 힘들 때 뭐 무릎 앞쪽이 아프거나 그러면 쿠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런 자세들을 보면 이게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죠. 되게 이제 바로 일어나지 않고,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무릎에 부담이 덜 되고 덜 아픈 거를 스스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때 무릎의 앞쪽에 뒤쪽에 부담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내가 무릎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일어나야 돼, 뭐 많이 아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누적이 돼서 이제 그 퇴행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일어날 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퇴행성 관절염에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이제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한쪽 무릎을 세워서 그래서 또 손을 짚고 무릎에 부담이 덜 되게 일어나는 게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세우고 손이나 이런 걸 짚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부담이 덜 된다. 정리를 드리면 일어날 때 빨딱 일어난다고 무릎을 많이 굽히지 말고, 그리고 한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무릎에 부담을 좀 덜 갈 수 있고, 손으로 바닥을 짚거나 무릎을 짚어서 도와주는 것이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앉는 거 말고 또 요새 이제 소파나 의자에서 앉거나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의자에 앉을 때도 이제 다리 꼬고 앉거나 양반 다리 앉고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바닥에 앉는 자세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은 무릎 앞쪽에 압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부담이 돼서 이런 자세들은 피하고 바로 앉아 있는 것이 무릎엔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한 의자에 앉아 계신 어르신 보이고, 뭐 푹신푹신하고 소파도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어르신들 되게 편안해 보이고 다 소파에 앉아서 무릎에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보다는 이 어르신이 더 무릎에 더 이제 생활할 때 더 좋을 것 같고, 이 어르신이 더 무릎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요 더 좋다는 이유는 요 소파의 높이하고 관련돼서 이제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의자가 낮을 때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무릎을 많이 굽혀서 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낮으니까 일어서려면 이게 구부러진 게 많이 굽힌 상태에서 필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무릎에 이렇게 의자가 낮지 않고 어느 정도가 돼 있으면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펴려는 힘이 가면 압력이 많이 가고, 그래서 무릎에 부담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자나 소파나 이제 이런 거에 높이를 볼 때 이제 뭐 어르신들이 뭐 보시고 바닥에 앉고 일어나는 게 부담이 많이 고 힘드니까 이제 편한 소파를 사야 되겠다, 의자를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고르시거나 할 때 우리가 병원에서 그 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병원에 이제 침대의 높이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게 제일
이제 무릎이나 이런데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 계속 반복하셔야 되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서 뭐 치료실도 가고 하셔야 되니까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부담되는 거를 제일 이제 어느 게 적은지 적정하게 봐서 그 침대 높이를 정하는데 그 침대 높이를 정하는 게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 정도 높이 되게 더 낮으면 어르신들이 일어날 때 불편하고 더 높으면 이제 혹시라도 낙상이나 떨어질 때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일 부담이 적은 제일 적정한 높이를 무릎을 구부렸을 때 요 정도 높이 그 정도를 재서 그 정도를 평균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덜 들고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높이를 맞춰서 하는 게 소파가 너무 푹신하다고 너무 낮게 돼서 푹 꺼져서 푹신하긴 한데 일어날 때 힘들고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적정한 높이가 돼서 앉거나 일었을 때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소파의 높이가 의자의 높이가 제일 중요하고 의자에 앉을 때 우리가 이제 시네마 사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흔하게 보는 건데 옛날에 극장이 사람을 이제 많이 극장에 이제 들여야 되니까 의자들 앞뒤가 굉장히 좁게 해서 많은 사람을 앉게 하고 또 비행기나 이런데 비행기도 좌석이 많아야지 사람을 많이 태우니까 이게 굉장히 좁아서 앉은 사람들이 무릎을 굉장히 구부린 상태로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에 무릎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네마 사인, 뭐 극장 사인이라서 이런 경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극장에 앉아 있는데 비행기 타고 왔더니 무릎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 앞쪽에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통증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이면 뭐 회복하거나 그럴 텐데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거나 연골의 질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더 퇴행성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부린 자세, 높이가 그런 자세는 앉아 있을 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구부렸을 때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의자나 이렇게 앉을 때 이제 높이나 아니면 앉는 자세를 볼 때 무릎을 이제 이렇게 90도 정도 그래서 너무 이 상태에서 더 구부러지지 않게 약간 피는 건 괜찮아도 구부리지 않게 또 이런 상태에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높이는 이 상태에서 팔을 폈을 때 평행하게 그게 이제 무릎이나 허리에 제일 좋은 자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파나 의자에 앉을 때는 다리 꼬거나 이런 자세는 피하시고 소파나 의자의 높이 그리고 무릎에 구부리는 정도를 적당하게 하시는 게 무릎의 통증이나 이런 데를 생기지 않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자 높이가 중요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파 의자 높이는 무릎 높이에 맞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릎을 많이 굽히거나 앉을 때는 꼬지 않는 그런 자세가 좋고 일어설 때 그럴 때 무릎에 과도하게 힘이 가지 않게 손으로 짚거나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가 있는데 계단 오르내릴 때도 이제 무릎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내릴 때 뭐 계단에 오면 건강에 좋고 걷는 것보다 계단이 운동이 많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운동 효과를 계단을 더 걷는 것보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르신들은 계단 가면 더 무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걷는 거와 계단의 차이는 걸을 때는 그냥 이만큼 이동하는 그냥 평행으로 이동하는 게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이만큼 높이가 올라가게 돼서 계단은 걷는 것과 다르게 위치 에너지 내 체중의 이 높이만큼의 힘이 더 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올라가려면 사실은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기어 올라갈 때 힘이 되니까 계단을 통해서 이 들어가는 힘을 나눠서 그 이만큼의 높이를 우리 무릎이 다리가 그 근육들이 그 일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구부리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높이로 올라가야 되니까 무릎의 앞쪽에 압력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근육도 힘을 많이 쓰고 무릎의 관절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을 올릴 때 계단 높이가 중요한 게 계단이 어느 정도 높이가 낮을 때는 모르는데 계단 높이가 높으면 무릎의 부담이 훨씬 더 많이 가는데 그 이유는 계단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이 무릎을 구부려야 되고 그 구부리면서 무릎의 압력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미국에 뭐 장애인 뭐 이제 협회 뭐 그런 데서 계단을 만들 때 이런 거를 지켜서 만들어라.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오를 때 힘드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 올라서 힘들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힘들 수 있다는 거고 더 이제 어르신들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은 분들한테 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단의 높이를 더 높이지 마라. 그리고 계단을 받을 때 디딜 때 이 폭을 넓혀라. 옆에 이런 걸 만들어라. 계단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를 들어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법이나 기준을 보면 계단을 할 때 이 계단 높이를
높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15cm, 16cm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이 넓이 이거를 굉장히 넓게 해라. 그래서 촘촘히 돼서 다리에 힘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갈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놓게 해라.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은 부담이 되는 무릎에 부담이 되는 구조물이다. 계단을 오르는 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높이가 높은 계단은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헷갈리죠. 근데 어떤 데서 보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뭐 16년째 뭐 이거 의사인데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계단의 힘. 아니 계단 오르면 건강에 좋고 뭐 좋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 계단이 더 안 좋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그 경험이나 어떤 그 내용들을 일반화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적절치가 않고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도 다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유튜브에서 여과하지 않고 그냥 보시고 일반화해서 나에 적용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이나 이런 데 질이 떨어지고 안 좋은 이제 퇴행성 관절 어느 정도 있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계단 운동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계단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런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아주 많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됐는지 경험을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되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 계단 오르기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 결과인데 제목은 계단 오르기와 유전 요인과 무릎,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연구 결과인데 뭐 중국 연구 결과를 많이 이제 뭐 신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연구 결과가 있고 이 연구 결과를 이제 요약한 건데 복잡하죠. 제가 하나하나 이제 그냥 쉽게 요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여기서 보니까 39만 8,939명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 인원이 그 대상이 많을수록 연구 결과도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40만 명 가까이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UK 바이오뱅크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영국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스테어 클라이밍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그러니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요인이더라. 고관절 우리 여기 히프 고관절은 아닌데 무릎에는 계단 오르기가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더라.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150계단 이상을 오를 경우에 봤더니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계단 오르기를 하루에 150번 이상 꾸준히 계속 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루 150계단 이상을 오를 경우에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계단을 많이 오르면 무릎이 아플 수 있죠. 이게 화산에 있는 계단인데 계단 높이도 높고 그렇죠.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해외여행 갔다 오면 갔다 와서 무릎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죠. 이런 데 갔다 오면 아프실 거예요. 계단이 좋은 게 아니라 아프죠. 이건 장각의 999계단이라는 계단마다 이거 갔다 오면 무릎 아프다고 병원 가시죠. 해외여행 좋게 갔다 오는데 이거 다 갔다 오면 무릎 아파오시고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890몇 계단이라는 이런 거 막 다니면 무릎 아프 또 못 가시죠. 이렇게 아프면. 이런 뭐 수직에 가까운 게 다리가 후들 뭐 이렇게 되면 많이 아프죠. 또 그거 말고 우리가 그냥 지하철 일상생활에서 150계단 뭐 그 정도 가겠어 하지만 일반적인 지하철 계단이 보통 한 30개에서 60개라 그러고 깊은 지하철 계단역은 1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약 120개에서 180개 계단을 이제 오르내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지하철을 꾸준히 이용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 위험성이 없지는 않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이대역인데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지하철 계단이 많은 데는 에스컬레이터를 해드리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릎에 부담을 덜하게. 근데 이제 이대역이 이게 100개가 넘는 계단이 있대요. 그래서 2일 고장 온다면 이거 다 걸어야 되니까 그럼 무릎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이 이제 오르내리기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이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라가는 위치 에너지를 그걸 다 이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에 압박이 갈 수가 있고 또 내려올 때는 오히려 더 이게 이제 내려갈 때 체중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꾹 잡아주는 근육이 이제 뭐 수축하는 점점 놔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더 들고 해서 압력이 더 가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계단 내려올 때, 이제 굳이 뭐 계단을 많이 뭐 다녀라 이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내리거나 그럴 때 이제 내려올 때 특히 문제가 될 텐데, 계단을 정면으로 이제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부담이 될 때는 정면으로 내려올 때는 이제 보면은 부담도 많이 되겠지만 발목이 이제 여기가 발이 구부러져야지 이제 안쪽이 내려가기 때문에 발을 굽히기 위해서 무릎을 더 많이 굽혀야 됩니다. 정면으로 내려올 때는 굽히는 게 더 많고, 옆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발목이 이제 여기가 굽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릎이 덜 구부러지고 고관절이 또 많이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는 정도가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옆으로 내려오는 게 무릎에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올 때 무릎이 더 많이 구부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잡고 옆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은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부담이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단을 내려올 때 앞으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프거나 부담되는 거를 이제 어떤 자세에서 덜 한지를 터득하게 돼서 그쪽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내려오는 자세는 아프기 때문에 덜 하실 수도 있고, 덜 이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리한 이제 많은 계단을 내려가거나 무릎에 부담이 될 때는 옆으로 내려오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내릴 때 정리를 하면, 높은 계단은 이게 또 그 칸이 높은 계단은 피하고, 뭐 2계단, 3계단 가시는 거는 무릎에 더 부담이 많이 되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 손잡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중을 이렇게 또 내려갈 때 힘들면 옆으로 내려오시는 게 무릎의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조절, 이제 비만과 과체중인데, 우리가 비만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안 좋다는 걸 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체중이 많이 들어가면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게 당연히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이 위험성은 우리가 BMI, 체질량 지수를 볼 때 무조건 체중이 많다고 정상 체중에서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도비만, 이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과 퇴행성 관절염 위험도를 비교한 건데, 어느 정도 여기는 이제 비만, 고도 비만 쪽이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연구, 위험성 연구를 보면 비만 체중, 이제 과체중, 비만하고 과체중은 정상 체중보다 2.5에서 4.6배 정도 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BMI가 이제 체질량 지수가 5가 높으면 5당 35%더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 내가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에서는 체중을 줄여주는 게 좋고, 과체중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과체중은 퇴행성 관절염 위험성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굳이 체중을 뭐 연관이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크게 뭐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체중을 줄이는 게 비만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과 비만이 무릎 관절염에서 과체중과 비만인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이거는 내가 지금 비만이거나 과체중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인데 비만이나 과체중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체중을 감소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무릎 관절에 부하, 염증, 임상 증상, 통증이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연구를 해서 봤더니 결과를 보니까 체중 감량과 운동을 한 경우가 체중 감량 운동을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체중 감량을 5%에 했을 때부터 효과가 나와서 10% 하니까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뭐 체중 감량, 내가 비만이 아니고 과체중 정도가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뭐 10%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좀 했더니 통증도 줄어들고 무릎의 압박도 줄어들고, 그리고 염증 물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다는 거고, 1kg만 감량해도 무릎에는 4kg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아까 무릎에 우리가 하루에 한 3,000에서 6,000번 정도 무릎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1kg에서 4kg 줄어드는 게 한 번이 아니라 거기다 곱하면 엄청난 1.2톤 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무릎의 감량 효과는, 내가 이제 체중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게, 요새 이제 유튜브 보시거나 그러면 정상 체중보다 과체중이 이제 뭐
더 오래 살았다 그래서 체중을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과체중 정도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 근거가 이제 뭐 과체중이 돼 있으면 내가 뭐 병에 걸려서 아플 때 그때 이제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정상 체중보다 그만큼을 쓸 수 있으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체중 뭐 이럴 때 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우리가 정상 체중이라는 거는 그 체중에서 여러 가지 병들이 안 생길 수 있는 그거를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체중에서 좋다는 논거가 병이 생겼을 때 이제 거기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과체중이 아니고 정상 체중이면 그런 병이 생길 위험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체중이 돼서 병이 생겼을 때 그거를 견딜 거를 준비할 게 아니라 그런 병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더 예방적으로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십 년 계속 의학이 돼서 정상 체중을 얘기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상 체중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상 체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과체중이 있는데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과체중을 유지하고 무릎 체중이 아파도 그냥 체중 감량 이런 것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고 증상이 있으면 체중을 좀 감소하고 그러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는 이제 체중을 키를 미터로 한 걸 나눠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되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한번 계산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표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시다가 요거를 딱 이제 정지화면 해 놓든지 보시고 내 키가 얼마가 될 때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정상은 요 정도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되고 이걸 보시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 체질량 지수는 계산을 하는 걸 보면 여기 요 경우 160에 한 64kg 되는 거 이제 체중질량 지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체중 킬로그램에서 키의 제곱을 나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64kg에서 키가 160인데 1.6을 제곱을 해서 나누니까 64 나누기 2.56 요거 제곱한 거니까 그러면 25 그래서 25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몇 센치인데 어느 정도에 들어가나 이렇게 보시고 한 뭐 요 정도까지가 정상이고 여기는 과체중이 비만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고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데 요 정도에 있다 그러면 여기로 내려오는 게 뭐 이제 관절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하면 체질량 지수를 한번 보아서 체중 정도, 비만 정도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비만은 무조건 감량하시는 게 무릎에는 다 좋고 과체중도 감량하면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감량 더하기 운동, 금상첨화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동의 득과실, 운동에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무릎은 이제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인대도 있고 중요한 건 연골판인데 운동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고 유연성 운동,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러는 거, 밸런스 운동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의 종류 이런 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에 대해서는 이걸 참고하시면 이제 자세히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운동이 무릎 관절염에 주는 도움은 일단 체중 조절. 운동을 해서 체중을 빼긴 어려운데 내가 이제 잉여 칼로리를 이제 운동을 계속 하면 그걸 이제 적어도 더 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중 감소하고 이렇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력이 강화가 되면 무릎에 관절 지지 양성 여러 가지 이제 무릎의 관절의 부담이 적을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고 연골 건강에 또 도움이 됩니다. 좀 적절한 운동은 연골 자체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연성이 되면은 여러 가지 손상 이런데 이제 반응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고 밸런스가 있으면 넘어지거나 부상 위험이 적어서 이런 식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운동에서 또 이제 중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운동하면서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제 부담을 많이 주는 운동들이 근력이 커질 수가 있는데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이런 자세 계속 얘기 드리죠.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면 안 된다. 압력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자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세가 되면 계속 압력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높인다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관절 부하가 많이 가서 관절 연골에 손상이 갔다.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것보다 저게 더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저걸 했는데 결국은 저거는 더 좋았는지 이게 망했다. 그러면 그건 안 좋으니까. 많이 구부릴 경우에 연골판 이런 데 손상이 돼서 문제가 된다 해서 과하게 굽히는 게 좋지가 않다. 그리고 연골은 이제 이게 이제 무조건 뭘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쪽으로 요렇게 보는 정도가
이렇게 갈수록 내가 운동을 많이 한 거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연골에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손상이 높은 거, 이쪽으로 가면 손상이 낮은 거, 이쪽으로 가면 운동을 많이 한 거, 운동을 적게 한 거. 그래서 운동을 아예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했으면 여기 목요. 운동에 연골이 안 좋은 손상 위험도가 높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 또 높아요. 운동을 적절하게 할 때 제일 그 연골의 손상이 없는 건강에 제일 좋은 게 여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적거나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운동할 때 제일 문제가 뭐겠냐면 운동을 안 해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더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내가 적절한 게 어느 정도 보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걷기가 있고 또 뛰기가 있어요. 요새 뛰기가 열풍이죠. 그래서 뛰는 게 좋다. 뭐 얘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뛰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걷는 거는 체중이 한 2~3배 정도의 무릎에 부하하고 뛸 때는 한 4배에서 6배 정도 부담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뛰는 게 더 운동 효과가 더 크고 많은 게 되는데 부담은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뛰는 게 뭐 운동에 부담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뛰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내가 20대, 30대, 40대 그때부터 꾸준하게 일상생활에서 러너 그래서 일상생활에 레저로 뛰어온 분들은 나이가 드셨어도 연세가 드셨어도 퇴행성 관절염도 적고 무릎에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계속 뛰었던 분들은 뛰는 게 더 좋고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건이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좀 줄여야죠. 손흥민이 계속 얘기하는데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은퇴가 어떻고 폼이 떨어지고 얘기하고 뭐 프로 선수들이 30만 넘어가면서 은퇴죠. 그때부터 기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이제 탑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운동 양은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km씩 계속 뛰고 뭐 했는데 뭐 내가 70까지 괜찮다. 이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줄여야 되는 게 맞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어르신 뭐 연세 60대 중반 70대인데 운동해야 되니까 러닝을 다시 하겠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뭐 뛰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으니까 방법을 바꿔서 요새 뭐 러닝 열풍에 더 같이 동참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누구는 못 뛰는데 나는 뛴다더라 뭐 이런 거에 너무 해서 뛰는 것들을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 드렸죠. 이제 걷기와 또 계단 오르기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계단은 걷는 것 플러스 올라가는 힘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효과는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운동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운동을 할 때는 그때는 계단이 걷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있죠. 위치 에너지 그만큼이 더 들어가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시간이 없고 폭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단 오르기 해서 유산소 아니 그냥 걷기 해서 유산소 하고 빨리 걸어서 그다음에 근력 운동 근력대로 하고 시간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뭐 30분밖에 운동 시간이 없는데 난 유산소도 하고 근력도 하고 뭐 폭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계단은 이제 무릎에 부하가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그렇게 권장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릎에 부하는 계단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에 이런 유산소 운동 중에서 무릎에 부하가 안 가는 운동을 보면 우리 실내 자전거나 수영이 있죠.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이제 어르신 권해드려요. 이제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실내 자전거 타시면 체중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부하가 없어서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유산소 운동에 많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자세가 있어요. 이 어르신은 이제 보면 다리를 무릎을 쭉 펴고 있고 이 어르신은 쭈그리고 하고 있죠. 제가 또 무슨 말씀 드릴 것 같아요? 무릎 각도 얘기하겠죠. 이 어르신들은 안정을 높여서 쭉 폈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질 정도의 높이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 계시고 이 어르신 무릎이 많이 굽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굽힌 상태로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할 때 무릎에 계속 앞쪽에 압력이 가니까 근력 운동은 이게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구부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대신에 무릎의 압력은 계속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세는 무릎에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안 하는 실내 자전거라도 이 자세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는 딱 안장에 이제 하시기 전에 안장에 앉아서 되게 내 무릎을 쭉 폈을 때에서 약간 구부러질 정도의 높이로 안장을 맞추시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구부려 있죠. 내릴 때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조금 내려가서 그때 조금 펴줄 때 그때 힘을 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무릎에 부담 없이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할 때는 땀이 좀 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돌리면서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텔레비 이런 거는 운동 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 숨차고 땀나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조금씩 단계를 올려서 무릎을 많이 굽히지 않고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무릎을 과하게 굽히면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세는 피하셔야 된답니다. 또 이제 수영도 제가 이제 저도 좋아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수영하시면 좋아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르신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유형하고 있으면 평형이 있는데 뭐 평형일 때가 더 무슨 뭐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데 평형이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평형일 경우에 이제 자유형일 경우는 그냥 똑바로 해서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는데 평형을 이렇게 돌리게 되죠. 여기 보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평형할 때는 이제 회전력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무릎에 스트레스가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유형하고 평형하고 킥을 비교해 보면 평형에서 무릎에 좀 뒤틀리는 힘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많이 가는데, 근데 이게 뭐 5분 하고 이러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뭐 30분, 1시간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이거 매일 한다 그러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도 보면 이제 반복 시 통증 유발 가능이라고 돼 있죠. 그냥 한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할 때. 그래서 평형을 하고 좀 부담이 있거나 장기간 이렇게 반복이 될 경우, 그때는 이제 조금 킥 이제 범위와 강도를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또 뭐 평형하시는 분이 자유형 배형을 못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있고,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내 몸에 부담이 되면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이 왔어요. 71세 남자 환자분인데 무릎이 아프세요. 그래서 와서 약도 드리고 주사도 놔드리고 했는데 말씀을 드렸죠. 운동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랬는데 무릎이 안 좋으니까 수영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한 2주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좀 괜찮아졌다고 운동하겠다. 말씀을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수영을 시작을 하셨대요. 수영을 해서 운동을 하겠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분인 것 같아요. 킥판을 잡고 킥을 엄청나게 하셨대요. 그냥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무릎이 붓고 이제 막 물 차고 아프다고 하셨. 그래서 이제 MRI 다 보고 그랬더니 이분 여기 무릎에 물도 차고 연골도 막 물론뼈 연골도 다 떨어져 있고 연골반도 찢어져 있고 막 상태가 안 좋으시거든요. 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이 적고 그러더라도.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 조금씩 가야지,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뭐 했는데 지금 뭘 시작할 때부터 뭐 젊은 사람들은 난 그 정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탈이 나니까 이제 항상 역효과가 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에 좋은 유산소 운동, 걷기는 한 2, 30분 정도 평지 위주로, 달리기 한 10분, 15분 통증 적고 익숙할 때만 하시고, 실내 자전거, 안장 높이 이런 거 보시고, 수영, 배영 뭐 이런 거 해서 수중 운동, 아쿠아 이런 거는 20분에서 40분 해도 크게 부담이 없죠. 이렇게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될 텐데 무릎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텐데 무릎 의자 높이 중요하게 보시고, 스쿼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과하게 굽히면 안 돼요. 여기 보면 45도 이내 돼 있죠. 그다음에 스텝업, 계단 뭐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도 보면 낮은 발판부터 무릎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하시고, 무릎 펴는 것도 무게 안다고 이런 식으로 다리 구부리지 않고 피고 올리는 거, 브릿지 뭐 이런 거 허리 위험하니까 너무 조심해, 옆으로 들기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레그 익스텐션 많이 하시죠. 허벅지 도움이 되게.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에서 여기서 까딱까딱 요 정도 하시는 게 좋고, 많이 구부렸다 피면 무릎 이제 이 앞쪽에 뭐 근육 운동 되지만 무릎 앞쪽에 부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통증이 생기는데 근육통 생기는 거는 어때요? 근육통도 생기고 관절통도 생길 수 있어요. 근육통 생기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배기고 이러는 것들은, 왜냐면 근육량이 늘어나려면 근육의 손상을 받고 거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육에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거는 심하게 하지 않고 조금 생기는 거는 좋고, 내가 운동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구나, 그렇게 돼서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회복되고 그러면 조금 또 이제 운동이 좀 강도가 늘어가면 조금 통증이 있다가 그게 적응이 돼서 회복되고 이러면서 좋아지는데, 관절통이 생기는 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관절의 통증은 우리가 이제 무릎의 관절의 통증은 모든 통증이라는 건 신경이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연골에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 무릎의 통증이 느껴지는 거는 뭐 연골이 떨어지고 뭐 나서 뭐 물도 차고 뭐 그 안에 염증 반응이 있어서 물이 차서 여기 주변에 있는 신경대에 있는 그 관절막을 자극해서 거기 염증 반응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신경이 자극해서 통증을 느끼거나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뼈에 그 노출된 뼈에 무슨 뭐 신경자극, 기계적 자극 이래야 통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관절에 통증이 있다는 건 연골의 손상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어디 쾅 앞쪽을 부딪혀도 당장은 무릎이 별로 안 아프다가 멍은 들어있고 피부는 멍이 들었는데 무릎은 당장 그렇게 속은 안 아프다가 한 2, 3일, 3, 4일 지나서 거기에 부종이 생기는데 그래서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에 통증이 관절통이 생겼다는 거는 무릎에 손상이 있다는 거고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통증이 있는 정도의 운동은 뭐든지 피하고 스톱하시는 게 낫고 그건 젊은 사람처럼 뭐 이걸 이겨내고 단련되고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근육통 말고 관절통. 관절통은 무릎이 아픈 거죠. 허벅지나 종아리 아픈 건 관절통이고 무릎이 아프고 그런 거는 이제 관절통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운동을 강도를 줄이거나 스탑하고 회복되게 보셔야 되고 그 운동은 종목을 바꾸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생각하실 게 관절 부하 손상이 저부하, 이제 운동이 적을 때도 연골이 안 좋지만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연골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너무 많이 않고 적절하게 줄 때가 제일 도움이 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관련해서 4가지,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뭐 밸런스, 뭐 유연성, 요거는 제가 그 전에 했던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 이걸 참고하시면 지금 제가 시간이 말씀 못 드리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정리를 하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다 해야 돼요. 근감소증 이런 것도 있고 노년기엔 다 하셔야 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항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유연성, 밸런스 4가지를 다 골고루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과유불급. 항상 과한 것은 못한 것만 못하니까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스톱하고 방법을 바꾸시고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로 내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특히 앉거나 계단 뭐 이런데 어떤 자세나 그런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체중 내 과체중 뭐 비만 이럴 때 무릎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서 도움을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간단한 걸 수도 있고 원래 아는 걸 수도 있을 거고 뭐 원래 알고 계신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다 끝나고 봤더니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뭔지 모르고 먹었던 그 하나 때문에 뭐 굉장히 단 커피 한 잔 때문에 내가 평생을 먹었더니 그것 때문에 당뇨가 생겨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이 결국은 누적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일상생활에 다 적용을 하시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일상생활에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간단한 치료로 영양제와 소염제를 포함한 약, 도수치료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물리치료 그리고 뭐 연골주사 뭐 여러 가지 콘드로 뭐 무슨 주사 줄기세포 주사 뭐 이런 걸 포함한 이런 치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